2023년 6월 대서양 한가운데서 인류의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수심 3,800m, 빛 한 줄기 닿지 않는 심해 속. 그곳에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향해 내려가던 잠수정 한 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잠수정의 이름은 타이탄. 탑승자 5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탐험가였고 기업가였으며 동시에 인류의 한계를 시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탐험의 역사가 아니라 비극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타이탄 잠수정 폭발 사고의 잔해를 분석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고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견된 참사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우리는 인류의 기술과 안전, 그리고 탐험 정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도할 것입니다. 타이탄은 민간 기업 오션게이트가 개발한 초심의 탐사용 잠수정이었습니다. 길이 약 6.7m, 무게 10톤의 이 잠수정은 탄소 섬유와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론적으로는 4,000m까지 잠수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위험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탄소 섬유라는 재료 자체가 심해 압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탑승자는 5명이었습니다. 오션게이트의 CEO 스톡턴 러시, 프랑스의 해양 탐사 전문가 폴 앙리 나르졸레, 영국 억만장자 하미쉬 하딩, 그리고 파키스탄계 영국 사업가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19세 아들 술라이만 다우드. 이들은 타이타닉호의 침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꿈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꿈은 인류의 탐험 정신을 상징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무모한 도전의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스릴과 모험을, 전문가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18일 아침, 캐나다 뉴펀들랜드 인근의 모선 폴라 프린스호에서 타이탄이 바다로 내려졌습니다. 잠수 시작 후 약 1시간 45분. 타이탄은 마지막으로 위치 신호를 보냈고 그 순간을 끝으로 모든 교신이 끊겼습니다. 통제실은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적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해는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입과 같았습니다. 깊은 바다는 그들의 침묵을 증폭시켰고 지상에서는 불안감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수색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해안경비대, 미국 해군, 프랑스 해양연구소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북대서양의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언론은 매시간 산소 잔량을 계산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남은 산소 40시간, 남은 산소 20시간과 같은 제목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이들은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심해는 그 어떤 희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색 작업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넓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작은 잠수정을 찾는 것은 마치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동원되었지만 광활한 해역과 깊은 수심은 수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은 잠수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가능성, 해저에 가라앉았을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수색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타이탄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색 5일째인 6월 22일, 결국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 해저 탐사 로봇이 산산조각난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전방 돔과 후방 구조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내부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타이탄은 잠수 도중 내파, 즉 내부 붕괴로 인해 파괴되었다. 이 발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생존의 희망은 산산조각난 잔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네팔한 수심 깊은 곳에서 외부 수압이 내부 압력보다 훨씬 높을 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붕괴입니다. 심해 3,800m는 제곱센티미터당 400kg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 순간 내부는 초당 1000m 이상의 속도로 압축되며 탑승자들은 0.002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사망합니다. 이 짧은 순간 통증도 인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찰나에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순간적인 증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단순한 자연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경고 무시에 의해 만들어진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술과 안전, 그리고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 타이탄의 잔해는 캐나다 해안경비대에 의해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 항구로 옮겨져 사고 원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발견 사항으로는 6.7m 길이의 선체 측벽 해저 착륙 시 사용되는 랜딩 스키드, 그리고 테일콘 등이 있었습니다. 잔해는 심해 압력으로 인해 심하게 찢겨진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잔해의 상태를 통해 뇌파의 엄청난 위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잔해 속에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비극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해는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사고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 TSB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조사 인원이 파견되어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수정의 압력실 문제로 인해 심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뇌파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잔해 분석을 통해 선체 고장 지점, 탄소 섬유와 티타늄 조각의 연결 상태, 그리고 전자 데이터 복구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에는 재난 대비 중앙 데이터 기록 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분석처럼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해 선박은 하드 드라이브, 음파 탐지기 영상, 카메라 등 여러 곳에 데이터를 기록하지만 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오션게이트는 이전부터 수많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타이탄의 압력 선체에 사용된 탄소 섬유는 심해용으로 검증된 재질이 아니었습니다. 해양기술협회와 심해탐사협회는 타이탄의 정식 인증을 거부했습니다. 내부 엔지니어들도 반복된 잠수가 구조적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CEO 스톡턴 러시는 규제는 혁신의 적이다라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안전 규정을 불필요한 장애물로 여겼고 심지어 조종 장치마저 일반 게임패드를 사용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 축소된 테스트, 그리고 스스로를 과신한 신념. 이 세 가지가 결국 5명의 생명을 바닷속으로 삼켜버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재였으며 위험을 감수한 모험이 아닌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러시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경영 오류를 넘어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로 비춰졌습니다. 사고 이후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탑승자 중 가장 어린 19세의 술라이만 다우드는 원래 이 여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억지로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의 숙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아이는 무서워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어린 아들이 느꼈을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 용기를 냈을 마음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션게이트의 스톡턴 러시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혁신은 위험을 감수할 때 시작된다. 그의 말은 언뜻 진취적으로 들리지만 그는 과학의 진보는 목숨이 아닌 안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술의 개척자가 아니라 안전을 경시한 탐욕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모한 도전은 혁신이 아니라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추후 조사 결과 타이탄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잠수에서 구조적 손상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탄소 섬유는 반복적인 압력 변화에 약했고 작은 균열이 결국 뇌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타이탄에는 비상 탈출 장치도 표준 신호 발신기도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용 절감과 속도를 이유로 생략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탑승객들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대비책도 없었다는 사실은 오션게이트의 무책임한 경영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적 책임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서명해야 하는 면책 조항이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적 책임 문제 해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공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타이탄 사고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총체적인 시스템의 실패였음을 말해줍니다. 타이탄 사고 이후 전 세계는 민간 탐사 산업의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심해 탐사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류가 얼마나 빠르게 한계를 잊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탐험이 언제든 죽음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와 기술, 개발 없이는 이러한 비극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냉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지금도 북대서양의 차가운 심해 속 타이타닉 잔해 옆에는 타이탄의 금속 파편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기술의 영광이 아니라 오만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금속 잔해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된 상태로 깊이를 향하고 있는가? 타이탄 그 이름처럼 거대했지만 그 교만은 더 거대했습니다. 이 사고는 인류에게 탐험의 본질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심해 탐사가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적 엄밀함과 윤리적 책임감이 그 어떤 혁신보다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